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 자,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1대1 함수는, x1과 x2가 다르면, x1과 x2가 다르면 그 함수 값도 다르다. 이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제에서 이 명제와 동치인 명제가 있었죠. 대우명제. 이 명제와 대우명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fx1의 함수값과 x가 x2일 때의 함수값이 만약에 같다면, 그렇다면 x1과 x2는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의 명제나 밑의 명제나 똑같은 명제가 되는 겁니다. 요런 함수를 1대1 함수라 한다. 즉, 하나에 하나씩 대응하는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정의역 x가 1, 2, 3이고 공역 y가 1, 2, 3, 4일 때 하나에 하나씩 대응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 이런 것을 1대1 대응이라 한다. 그 다음에 1, 2, 3, 1, 2, 3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 대응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한다. 1대1 함수는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대응을 하는데 하나에 하나씩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두 개, 세 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두 개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어떠하냐 하면, 자, 그래프 상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는데 지수 함수라고 있어요. 곧 배울 겁니다. y는 2의 x승, 이런 지수 함수. 자, 이 함수를 보면 x 값에 대해서 y 값이 하나씩 대응하죠. x가 1일 때 y의 값이 2에 대응하고, 그죠? 한번 해볼까요? x가 1일 때 y 2에 대응하고, x가 2면 뭐가 돼요? 4에 대응하죠. 이렇게 하나씩 대응하죠. 3이 또 4에 대응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씩 대응한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수평선을 그었을 때, x축과 나란한 선을 그었을 때, 뭐 y는 4 이런 거 그었을 때 이 그래프와 한 점에서만 만나게 돼 있죠. 아무 때나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죠. 아무 때나 그어도. 이런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 한다. 그 다음에 1차 함수 같은 거 있죠. 1차 함수. 자, 1차 함수도 1대1 함수죠. 수평선을 그어보세요.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수평선을 그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죠. 이런 것이 1대1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자, 수평선을 그어보면 두 군데서 만나죠? 딱 한 군데서만 만나야 1대1 함수다. 두 군데서 만나면 왜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가 x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여기가 y가 3이었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응되느냐 하면 x가 1일 때 y 3에 대응하고 x가 3일 때도 y 3에 대응하니까 하나에 하나씩 대응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게 같다면, 그죠? 같다면 이게 같아야 되는데, 지금 y 3으로 같은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니겠죠. 세 군데서 만났으니까. 한 군데서만 만나야 1대1 함수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함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야 되는 것은 요 표현을 외워야 돼. 왜냐하면 1대1 함수다라고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 출제자가. 출제자가 요런 식으로 준다고. 요런 식으로 주면 요걸 보고 학생이 1대1 함수인지를 알아야 돼. 따라서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 자, 1대1 함수의 정의는 요렇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일단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특별히 지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그러한 1대1 함수를 특별히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즉, 요런 거를 말하는 거죠, 요런 거. 여기가 3개면 여기도 3개인 거.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죠. 딱 짝이 맞는 거. 지금 여기는 공역은 1, 2, 3, 4인데 지역은 1,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만 되고 1대1 대응은 안 되죠.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얘는 1대1 대응이다. 이런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상에서 그 특징을 보면 지금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일 때 x는요 모든 실수가 다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y가 하나에 하나씩은 맞는데 y 음수값이 안 나오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들은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이 요거밖에 없잖아. 공역이 이만큼 놀고 있죠. 그래서 지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는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그죠?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공역 중에 놀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지역과 공역이 일치할 때 그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자, 이해가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등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x에 1을 넣으면 y값이 1이 나오고 x에 2를 넣으면 y값이 2가 나와요. 설사동처럼 무은 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x에 1을 넣으면 함수값 1이 그대로 나오는 거. 이런 거. 이런 건데 모든 정의역이 모든 실수 x일 때는 항등함수는 y는 x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y는 x 하나밖에 없다. y는 x는 어떻습니까? y는 x는 x가 1이면 y도 1이고 x가 2면 y도 2니까 설사동 맞죠? 넣은 대로 바로 나오니까. 자, 요게 항등함수인데 identity 해가지고 항등함수는 보통 표현할 때 i라고 표현합니다. i. 항등함수를. 근데 정의역에서 장난을 칠 수 있죠. 정의역을 제한함으로 해서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은 항등함수가 아니죠. 근데 항등함수가 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정의역 x를 1로 제한해버리면 되잖아요. 정의역 x가 1로 제한이 되면 x가 1일 때 y가 1이니까 설사동 맞죠? 1 넣으면 1 넣어왔으니까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함수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정의역을 조작하면 되죠. 자, 정의역을 어떻게 조작하면 됩니까? 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x1이면 여기가 x1, x1이 되겠죠. 얘가 y는 x라면, 그죠? 여기는 x2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x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정의역 x를 x1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그죠? x가 x1일 때 y 값도 x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넣은 게 그대로 나왔으니까 항등함수가 되죠. 그래서 함수가 이런 3차 함수일지라도 정의역이 요거 한 개밖에 없으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또
정의역이 요렇게 되어도 항등함수가 되겠죠.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니까. 그러면 y는 x와 만나는 점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을 때에 항등함수가 되게 하는 정의역 x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정의역 x는 얘도 되고 막 등등등 되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x1, x2, x3의 부분 집합의 개수와 같죠. 2의 3성 8개. 그죠? 8개. 8개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항등함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8개에서 1개 빼면 돼요. 그래서 7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죠? 자, 우리가 항등함수는 정의역을 조작함으로 해서 항등함수가 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수함수라는 게 있어. 상수함수. 상수함수라는 것은 모든 신화가 한 임금만을 섬기는 것을 말하죠. 자, 정의역을 신화라 하고 요 공역을 임금이라고 해봅시다. 임금이 A, B 두 임금이 있는데 신화가 1, 2, 3, 4가 있는데 모든 신화가 A라는 임금만 섬긴다. 그죠? 연예인들은 톱스타가 있으면 다른 연예인이 있어도 다 이쪽으로 몰려버리죠. 그죠? 그와 같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몰리는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 한다. 그러면 이런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x축과 평행한 이런 함수가 되겠죠. x는 3 이런 거 보세요. x는 3은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면, 자, x가 0일 때 y값은 3이죠. 여기가 0,3이잖아요. 여기는 x가 1일 때도 3이죠. 여기가 1,3이죠. 2일 때도 3이죠. 전부 다 3이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중에 4종류의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함수의 개수 알아볼게요. 함수의 개수. 첫 번째, 함수의 개수 중에서 첫 번째, 모든 함수의 개수. 자,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였다 해봅시다.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는 몇 종류가 나오느냐? x에서 y로의 함수는 모든 함수를 다 셀라보면 몇 종류가 나오느냐? 무슨 말이냐면, 자,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1, 2, 3, 4인 이 함수, 이런 함수에서 다양한 종류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신화는 놀면은 안 되잖아요. 신화가 놀면 함수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신화가 임금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선택하는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게 한 가지.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1, 2, 3, 1, 2, 3, 4인데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죠. 그럼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면 총 몇 종류가 나오느냐 이 말이야. 가지수가.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자, 고등학교에서는 이 이거를 이제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보는데, 아직 안 배웠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곧 배울 거야. 뭘 배우게 되느냐면, 이 경우의 수에서 순열, 조합, 이런 걸 배워.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순열에서도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런 걸 배우는데, 지금 뭔 소린지 모르겠지. 조금 있으면 배울 겁니다. 자, 이런 건데, 지금은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식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요령은 뭐냐면, 정의역 있죠, 정의역. 이쪽이 정의역이죠. 정의역. 정의역을 적는 겁니다. 정의역을. 자, 요령이 뭐다? 정의역을 적는다. 1, 2, 3. 정의역을 선생님이 비유적으로 신하라고 그랬죠. 신하. 신하 후보를 이렇게 쭉 쓰는 겁니다. 그래 놓고 민주주의 사회니까 신하가 자기가 섬길 임금, 대통령을 뽑는 거죠. 민주주의니까. 그래서 1번 신하는 1, 2, 3, 4 4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자기가 섬길 임금을 뽑는 거야. 자, 그러면 1이라는 신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 2, 3, 4, 4가지가 있게 되죠. 자, 2라는 신하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4가지가 있게 되죠. 3이라는 신하도 역시 4가지가 있게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쫙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1이라는 신하가 1이라는 임금을 선택했다. 2라는 신하가 1이라는 임금을 선택했고 3이라는 신하가 1이라는 임금을 선택했다. 즉 전부 다 1이라는 신하를 선택했고 2, 3, 4라는 임금은 놀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함수죠. 그럼 함수 한 개.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것도 있겠죠. 요렇게 된 것은 지금 뭐예요? 1은 1이라는 임금을 선택했고 2라는 신하는 2라는 임금을 선택했고 신하 3번은 역시 2라는 임금을 선택했죠. 그러면 요게 또 하나의 함수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이렇게 셀라보면 되는데 요 개수가 결국은 요 개수와 같죠. 그러면 요 개수를 우리가 볼 때 여기에 4가지씩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4가지씩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셋, 4가지씩이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총 개수는 이런 경우에 지금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편적으로 X의 정의역, 신하가 1번 신하, 2번 신하 해가지고 N번 신하까지 있었다고 해봅시다. N번이라 하지 말고 그냥 X번이라 할까? 번호를 신하의 개수가 1명, 2명 이렇게 X명까지 있었다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임금이 1번, 2번, 3번 임금 이래가지고 임금이 Y번 임금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역, 즉 신하를 적는 겁니다. 신하가 임금을 선택한다. 그럼 신하가 1, 2 이렇게 해서 X까지 있겠죠. 그러면 1번 신하는 이 Y명의 임금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1, 2, Y명. 됐죠? 그 다음에 2번 신하도 1, 2Y명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도 1, 2Y 이렇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면 여기에 Y가지가 있고 얘가 뽑는 게 Y가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얘도 Y가지를 뽑겠죠. 그러면 이거는 Y에 이게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4개, X개잖아요. 그러면 Y의 X성이 되는 거죠. 2가 하나, 둘, 셋, 4개다. 하나, 둘, 셋, 4개면 2의 4승이라 하잖아. 그지? 그럼 Y가 지금 X번 곱해졌으니까 Y의 X성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함수의 총 개수는 Y의 개수에 X의 개수성이 된다. 요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을 해봅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었다 봅시다. X의 정의역은 1이고 Y의 공역은 1, 2, 3, 4였다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Y의 개수에 X의 개수성 이렇게 된다.
함수의 총 개수는 4, 4, 16, 16개의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다, 그죠?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건 함수의 총 개수고요. 1대1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대1 함수.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1, 2, 3 있었고 여기는 뭐 A, B, C, D가 있었다 해봅시다. 자,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는 하나에 하나씩 대응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요령은 정과 동입니다. 어떻게? 정의역을 쓰는 겁니다. 정의역. 1번 신화, 2번 신화, 3번 신화. 되고 있죠? 자, 1번 신화가 선택할 수 있는 임금은 A, B, C, D 네 가지죠.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1대1 대응이니까 1번 신화가 A라는 임금을 섬기면 2번 신화가 또 A를 섬기면 안 되죠. 1대1 대응이니까.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남의 결혼했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죠. 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는 1이 선택한 A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빼고 가는 거죠. B, C, D. 자, 그러면 2번이 B를 선택했다 하면 3번은 A, B를 선택하면 안 되죠.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면 얘는 A, B 빼고 C, D가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하나씩 줄죠. 여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인데 그 다음 사람은 앞에 사람이 선택한 거 빼고 선택해야 되니까 하나씩 줄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나씩 준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쪽도 좀 보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1, 2 해서 X명이 있었고 공역에도 대통령 후보가, 임금리 후보가 1, 2, Y명 있었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정의역이 1, 2, X까지 있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 2, Y. 그죠? 그러면 여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개수가 Y개인데 그 다음 사람은 얘를 선택한 그 사람을 빼고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서 자, 제일 마지막 사람은 얘 빼고 한 개 빼고 두 개 빼고 했으니까 요 앞에 사람께 Y에서 X 빼기 한 개를 빼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런 공식이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조금 이따가 배울 순열인데 Y명 중에서 X명을 뽑는다. 이렇게 적어요. 이제 곧 배울 겁니다. 곧 설명할 텐데 미리 한번.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을 해보자. 연습. 자, 정의역 X가 1, 2, 3이고 Y가 A, B, C, D, E였다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함수의 총 개수는 어떻게 된다 했죠? Y의 개수의 X의 개수성 이렇게 되는 거죠. 5 곱하기 5 곱하기 5. 자, 이것도 슬프게도 3, 5, 15 이렇게 적는 고등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Please, 제발. 3, 5, 15 아닙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5. 자, 두 번째. 1대1 함수는 몇 가지가 있느냐? 1대1 함수일 때는 Y의 개수에 P, X의 개수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요령이 뭐다고요? Y부터 1씩 줄어듭니다. 1씩. 1씩 줄어든다. Y 빼기 1, Y 빼기 2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요 X 앞에까지 빼니까 X 빼기 1을 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5p3이 되는 거죠. y의 개수, x의 개수. 그럼 뭐 5부터 하나씩 빼는 겁니다. 5, 4, 3. 어디까지 적는다는 말입니까? 여기가 3이면 3개를 적으라 이 말입니다. 3개. 1개, 2개, 3개. 그러면 6p3이면 뭐야? 6부터 3개 적어라. 하나, 둘, 3개 적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7p4다 하면 뭐예요? 7부터 4개를 적어라. 하나, 둘, 셋, 4개를 적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 그죠? 자, 요 순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순열함에서 또 다시 할 겁니다.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 1대1 대응은 몇 개냐 하면 대응은 말이죠. x, y의 짝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와 x가 3개면 정의역 y도 3개가 돼야 되죠. 짝이 딱 맞아야 돼. 이렇게 딱 맞아야 돼. 그래서 1대1 대응도 1대1 함수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특별히 지역과 공역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나 똑같이 하면 돼요. 1대1 함수 하듯이 3p3 하면 되죠. 그럼 뭐 3, 2, 1 해서 3이니까 3개를 적으면 되죠. 그러면 4개면 4p4가 되겠죠? 그러면 4, 3, 2,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대1 대응의 특징은 무조건 1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3팩토리얼이라고 그래. 이거는 4팩토리얼이라고 그러고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그래서 5팩토리얼이라는 것은 5부터 쭉 1까지 곱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는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적고 3개면 3팩토리얼이 답이고 4개면 4팩토리얼이 답이에요. 그러면 뜻은 쭉 해서 1까지 곱하면 된다. 5명이 일률로 줄 수는 경우의 수와 똑같죠. 요거는 4명이 일률로 줄을 쓰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 자, 하여튼 요런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길어지니까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상수함수의 개수 구하는 걸 안 했네. 자, 상수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런 함수가 있었다 해봅시다. 상수함수는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 한 가지, 이쪽으로 몰아가는 경우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개수는 이 공변력의 개수와 같죠. 2개니까 2개밖에 없죠. 이라면 3개밖에 없겠죠. 이라면 4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변력 y의 개수와 똑같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설명 이 정도 하고 필수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